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서 논술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지는 사실 경력은 이제 한 3년째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 독서 논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엄마표 논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 독서 논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 초등 논술은 그냥 집에서 어머니들이 책 같이 읽어주시고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했었는데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고 이제까지 접해본 학생들도 그렇고 제 3자의 인정, 동료 그리고 제 3자가 줄 수 있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질문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연습시킬까를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질문을 새로 발굴해 오거나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칭찬해 주면 돼요. 처음엔 숙제 이렇게 해오고 뭐 이런 규칙을 지켜야 돼 하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 아이들이 사회적인 성취감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지해주는 역할을 저는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질문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무조건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요, 애들이. 집에 가서 계속 그 질문을 막 머리 싸매고 막 죽은 뭐야, 인생은 뭐야, 뭐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성취감까지 느끼고 가는 게 제 교육의 주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사고방식은 아이들이 다 거의 익히고 있기 때문에, 체화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삼자한테 좀 맡겨주셔도 좋은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좋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 학생들은 여기 와서 나는 학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한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질문한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네, 그쵸? 사실 무엇이 중요한 질문인가, 이 도서를 보고 어떤 질문이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재 회의할 때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많이 연구하고 회의하고 그 부분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 논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사실 영어를 더 잘해요. 네. 영어를 더 잘하고 아카데믹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영어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등에 올라와서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되게 기초적인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최근에 갈피를 못 잡는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들어봤어? 갈피를 못 잡는. 네, 매년 새로워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국어보다 영어에 더 익숙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지. 네, 제가 학군지에서 논술 교육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 동네 친구들은 보통 영어 유치원을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해외에 아예 오랫동안 유학을 다녀오거나 뭐 부모님 이슈로 다녀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아이들이 맞춤법을 모른다. 3학년, 4학년이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어떡하지? 되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건 생각보다 딱 3, 4년씩의 교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잡히는 면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여줬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횡설수설한다, 아이들이 두서 없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거를 특히 3학년, 4학년 되면 많이 느끼시나 봐요. 다른 국어가 주 언어가 된 친구들과 좀 비교도 하시고 이런 공포감을 막 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보면요, 제가 어머니들께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두서없이 말하는 건 말하기 싫거나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은 꽤 이제 높아졌는데 영어로는 계속 그런 책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 그걸 한국어 단어로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 한국어 표현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어머니들께도 책 수준은 절대 낮추지 말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아이들한테도 직접 얘기도 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책 수준을 단계를 조절하면서 쉬운 어휘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책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지도하시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영어로는 이미 자기 나이에 맞는 책들을 다 읽을 수 있고 가끔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도 읽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이해력,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 그런 관념들 막 이런 것들은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낮은 수준의 책을 읽으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딴 걸 다 떠나서 아이들 생각은 복잡한데 그걸 아주 쉬운 어휘로만 표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책의 수준은 절대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휘력은요, 당연히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초등학교 때는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 잘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다 쓸지 어떤 문장으로 이어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직접 책을 읽고 다시 학원에 와서 써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말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새롭게 배운 어휘로 장난치는 것들은 다 받아준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장난은 항상 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외의 장난을 주의를 주고 새로운 어휘만 허용을 해주면 아이들이 먼저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개척자들이 그 어휘를 몇 번 이용을 해보고 그리고 반유행어가 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습득이 됐구나 하고 저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 본인이 배웠던 어휘들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네.